영화 전랑 봤지? 그래, 시벌 우리 중국은 이제 세계 최강국이여. 아프리카 내전 때 미군은 도망가도 미국 용병들이 아프리카에서 깡패짓 하는 거 막아준 게 우리란 말이여. 우리한테 잘 보이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우리 똥꼬 봐라. 아이, 잠깐. 너네 홍콩 편드는 거야? 뒤지고 싶어? 근데 이게 시진핑만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 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 중국 국가를 앉아서 불렀냐 해. 신기해졌다. 쪼위가 대만기를 흔들었냐 해. 트와이스 불매다 해. 감히 신성한 판다를 맨손으로 만졌냐 해. 블랙핑크 불매다 해. 야, 중공군의 은혜를 감히 무시했냐 해. BTS 불매다 해. 아니, 이건 유독 특별히 개 병신 같은 소리인 이유가 뭐냐면 6.25 전쟁 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게 아니라 북한을 도와줬거든. 북한도 아니고 한국한테 적국의 희생을 잊지 말라는 게 뭔 개소리야, 이 대가리 텅텅 빈 짜장 새끼들아. 솔직히 전랑이란 영화가 국뽕을 아무리 진하게 탔더라도 연출이나 개연성이 UBD급인 영화인데, 아니 무슨 씨발 단체로 약을 처방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세상 누구도 중국을 흔들 수 없고 세상 모두가 중국을 부러워하며 미래의 전 세계가 중국에 조공하러 온다고 믿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깽판 치는 게 병신 같잖아요. 솔직히 중공이 세계 정의와 평화에 이바지한다고 하면 이걸 누가 믿냐고요. 그래서 영화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현재 중국 관객들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의 중국 청소년 세대를 링링허우 세대라고 부릅니다. 2000년부터 09년 사이에 태어난 애들인데요. 얘네들의 대부분은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비리비리에서 영상을 보고 자란 애들입니다. 청소년 유저가 늘어나자 중국 당국에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검열을 시작해 가끔 메인에 공산당을 찬양하는 논조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는 등 젊은 세대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로 막 뽀로로, 엘사, 드니트니 체조의 은밀한 밀당 이런 걸 보고 자랐을 세대의 아이들이 중국에서는 시진핑 축지법 쓰신다 같은 걸 보고 자란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중화 사상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한족 국가 이외의 나라를 이민족으로 여기고 배척하며 중국이 미개한 주변부를 다스린다는 관념인데, 시진핑이 트럼프 보고 한국이 지네 속국이었다고 했듯이 우리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개 같은 소리가 얘네한테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교육받고 자라요. 그러니 한국이 지들 거라는 무식한 개소리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더 무서운 건 그게 구라인지도 모른다는 것이겠죠. 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중국 공산당을 맹신하며 자본주의와 주변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존엄을 모독했다고 생각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국내 매체에서도 애국주의로 포장되곤 하지만 사실 이게 전범국인 나치 독일이 표방했던 전체주의, 즉 나치즘이거든요. 이렇듯 중국 관객은 우리의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중국이 세계를 지키는 이야기가 개소리지만 그들은 지금도 중국이 세계를 지키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중화 부흥을 꿈꾸는 그들 앞에 등장한 캡틴 차이니즈가 미국을 혼내주고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중국을 열광시킨 겁니다. 믿기 힘들지만 그들에겐 명작인 셈이죠. 자, 시작하기에 앞서 전랑2의 주요 인물들을 싹 훑어보자면 특수부대 전랑 출신의 중국 대표 렁파! 우와, 내 근육 봐라! 용병 깡패 출신의 미국 대표 빅데디! 나 저 여자애가 좋아. 대충 아프리카 어딘가 출신의 아프리카 대표 툰두! 엄마, 나는 괜찮아요! 렁펑, 빅데디, 그리고 툰두. 전랑2는 영화 속 주요 인물을 통해 중국, 미국, 아프리카 각 나라에 대한 중국인의 시각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중국인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미국인 용병 빅데디는 민간인까지 학살하며 아프리카에서 깡패짓을 하고, 이를 중국인 렁펑이 미국 용병들을 혼내주고 아프리카를 구하는데 그런 중국인을 본 대긴 미녀는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주요 인물 3인방은 각 나라와 대륙을 투영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셨죠? 이제 출발할 수 있겠네요. 특수부대 전랑2 리뷰 시작합니다. 중국의 어느 재개발 현장. 용역 깡패들이 건물들을 무자비하게 철거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호소하는 할머니에게 에이 씨팔, 포크레인 맛 좀 볼래? 호이! 마지막 남은 건물을 철거하려는 찰나 전우의 유골함을 들고 유족에게 찾아온 렁펑 일당이 타이밍 좋게 등장합니다. 결국 용역 깡패와 시비가 붙게 되는데,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됩니다. 발차기를 잘못한 죄로 2년형을 구형받은 렁펑은 형기를 마치자마자 자유당! 쏘! 아프리카로
있다고 합니다. 해적들로부터 본인이 담배를 구하기 위해 해적 새끼들을 아프리카산 케냐 굴비 마냥 한두릅 줄줄이 묶어버리고 중국인의 덕목 에이맥까지 쓰면서 배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덕분에 무사히 아프리카 항구에 입항하고 우리 영웅이 여기 있었구만. 너 에이맥 어디서 샀냐? 이 새끼 사진 찍어서 신고하자. 니하오. 하나 둘. 아하 좋댄다 병신 새끼. 그래 너 조만간 영종이야. 자 여기서 잠깐 영화 배경이 아프리카인 데에는 숨은 이유가 있는데 중국이 밀고 있는 1대1로 사업에 있어 아프리카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땅덩이도 넓으며 수에즈 운하라는 아주 좋은 교통망까지 존재하니 중국은 아프리카를 이어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고자 여러 나라를 포섭하고 있습니다. 살인, 부정 부패같이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일삼는 아프리카 집권층마저도 중국과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있다면 지원해주는 식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거이 철더이 떨러이 다 지어주겠다 해. 욕심타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언제 줄 거냐 해. 에? 우리 관시 아닙니까요? 저희 돈 없는데요. 대국의 의리를 모른다 해. 99년 뒤에 니네 거 알아 해. 그리고 이 영화는 중국 청년들에게 아프리카 진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군인이었던 렁펑이 아프리카에서 장사를 하는 어색한 장면이라던가 뒤이어 나올 아프리카 노동력을 바탕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청년이 나오고 아프리카 테러 집단이 같은 아프리카 민간인은 학살하면서도 중국인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며 아프리카인들은 중국인만 보면 존경하고 친화적인 모습들이 영화 내내 나옵니다. 이처럼 전랑은 중국 청년들에게 아프리카 대륙은 이미 중국의 것이나 다름없으니 너네도 렁펑 아저씨처럼 멍청한 아프리카인들을 상대로 꿀빨러 가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아프리카 잼민이 툰두를 통해 더욱 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아프리카가 배경인 이 영화에서 그나마 비중 있는 아프리카인은 툰두가 유일한데요. 아직 철딱서니가 없는 툰두의 행동들을 바로잡아주는 렁펑의 모습과 중국의 보호를 받는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짜잔, 아저씨를 위한 특별 선물이에요. 2탄이 나왔다던데요. 오른쪽으로 핑계 좋은 우파 아줌마. 내가 어느 쪽으로 휘었지? 왼쪽이죠. 그래서 나는야 술도 잘 마시는 대륙의 쾌남. 야 잠깐만 무슨 개 뜬금없이 락스같이 생긴 중국 술에 환장을 하네. 캬 중국은 고량주 따위에 지지 않으셈. 하지만 내 여자에게 따뜻하겠지. 그렇습니다. 사연이 있는 센치한 남자죠. 총알을 단서로 약혼자의 죽음을 파헤치는 중이었던 겁니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반란군과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볼라 바이러스를 뺏긴 듯한 라말라라는 존나 성의 없는 이름의 바이러스 또한 창궐 중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이 영화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알려주질 않아요. 아프리카가 무슨 나라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로 아프리카를 나라로 알고 있는 병신 새끼거나 두 번째는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나라를 그냥 못 살고 새까만 애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병신 새끼거나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시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렁펑은 툰두를 데리고 읍내로 장사를 하러 나갑니다. 상인과 거래하며 총알에 대한 단서를 묻는 렁펑의 뒤에서 철없는 툰두는 물건을 훔치고 있는데 술을 훔치고 있네? 안주거리 할 과자까지? 이야 이 새끼 이거 한두 번 마셔본 솜씨가 아닌데 이거. 지네 나라 중국 술과 과자를 한 컷이라도 더 노출시키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국 아프리카인들의 낮은 도덕성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어버렸네요. 반면에 렁펑은 흑형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피지컬로 축구를 개 싹바르고 있는데 중국이 축구를? 갑자기 반군의 테러가 시작되는데 해변뿐 아니라 읍내 또한 이미 아수라장인 상황. 막 난리요 난리. 슈퍼마켓으로 겨우 몸을 피한 렁펑과 툰두. 하지만 반군은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침입한 반군을 다 때려잡고 이젠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난민도 안 받는 새끼들이 이게 짓거릴 말은 아니지. 터지고 박살나고 이 와중에 중국 대사관을 간다고. 그래서 중국 대사관이 어디 있냐면 밖으로 나와 RPG를 우악 씨발 피하고 한 블럭을 존나 뛴 다음에 또 한 블럭을 추가로 존나 뛴 다음에 다른 이도 갈 수 없는 비포장 도로를 지나서 시장을 존나 헤치고 가다가 침대 매트리스로 RPG를 튕겨낸 다음 차도를 빙글빙글 돌아서 씨발 그냥 버스를 탈까? 존나 갈등 때리다가 으악 씨발 우와 가슴에 좋댔다 이거는 라고 현실 자각을 한번 한 다음에 또 한 블럭을 더 지나서 노노노노노 차이니즈를 외치면 그곳에 있습니다. 이야
어쨌든 중국 대사관의 힘으로 주인공네는 안전해집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은! 아니 중국 대사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반군들한테 갈려나가고 있는데 이 테러 장면들은 언급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해. 테러의 잔혹함을 보여주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숨어서 공포에 질려있는 민간인 가족을 총으로 쏴갈기는 게 필요한 장면이라는 거야. 그것도 적나라하게. 그저 불쾌감밖에 들지 않는, 아니 그냥 존나 불쾌해. 이 테러 장면을 관통하는 대사는 I'm Chinese예요. 중국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데 아프리카 사람을 그저 중국에서 태어나지 못해 불쌍한 존재들 정도로 취급해버립니다. 동양인인 내가 봐도 불쾌할 정도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대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쑥대밭이 된 아프리카에 거주 중인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중국 군함이 출동하고 미국 군함은 유턴을 꺾습니다. 사실 남수단 내전 때는 중국군이 무기랑 탄약까지 다 내팽개친 채로 빤스런을 쳤지만요. 이거 지가 차여놓고 술자리 가선 야, 걔 내가 찼어 라고 구라를 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그렇다고 믿는 찌질이 새끼를 보는 느낌이에요. 이런 새끼들을 뭐라 그러더라? 아! 리플리 중국군 대가리를 망치고 깨서 치료해줘야 돼 이런 거. 아무튼 중국인을 구하러 중공군은 도착했고 렁펑은 툰두가 엄마랑 떨어져 있기 싫어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속이기까지 해서 중국으로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지가 뭔데 가족을 생이별시키냐고. 이처럼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렁펑은 지금의 중국 모습과 똑 닮아 있습니다. 한편 반군이 이미 정부를 장악하고 첸이라는 중국인 의사를 요구하지만 이를 거절한 아프리카 총리는 죽게 됩니다. 이럼에도 유엔의 승인 없이는 중국 군대가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없다며 중국 대사와 중국군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군대는 못 들어가니까 누군가 단독으로 간다면 모를까. 단독으로. 아, 구하고 싶다. 미국이 안 막았다면 구했는데 아이씨 아깝네. 누군가 단독으로 간다면 구할 텐데. 씨발 나보고 가라는 거잖아. 그렇게 우연하게도 렁펑은 툰두 엄마를 포함한 47명의 중국 노동자들과 첸 박사를 구하라는 퀘스트를 받게 되고 라말라 환자 격리구역에 위치한 중국인 병원으로 향합니다. 마침 현지 아프리카 거주민들을 협박해 첸 박사의 위치를 안 반군은 한 발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 첸 박사를 찾아내고 있는데 나다 이 씹새끼야. 사실은 나다! 이렇게 허무하게 첸 박사는 죽어버리고 이때 렁펑이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아니 사실 존나 민폐를 끼치는 거죠. 밑에 있던 사람들 다 깔려 죽을 텐데 일단 요 밑에 있던 2명은 사망 확정. 어쨌든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반군들을 하나하나 처치해 나가는데 첸 박사님이시죠? 제 딸아이 파샤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하여 첸 박사 대신 레이첼과 파샤를 데리고 병원을 탈출합니다. 막 존나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치고 받고 사람도 치고. 아이씨 비켜요. 그렇게 쫓고 쫓기면서 차량 추격전을 하다가 가스통을 폭발시켜 반군의 추격을 따돌리지만 건방주시를 하지 않은 렁펑은 사고를 내고 맙니다. 하필이면 감염자 시체 매립지에. 차에서 빠져나온 렁펑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라말라에 감염됩니다. 사고 현장을 보고 몰려드는 환자들, 경계하는 렁펑. 레이첼은 무슨 길고양이한테 참치캔 나눠주는 것 마냥 밥 먹을래? 그래. 밥 먹자. 가져가. 이러고 자빠져 있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와중에 와 역시 세계관 착한 펭귄이다. 아프리카에 수출된 뽀로로 레알 실화냐 가수용. 잠깐만 이 새끼들 이거 한몫도 지네들 거라고 우기는 새끼들이잖아. 설마 뽀로로도? 생포하려 했던 첸 박사가 죽어버리자 빡친 반군대장 액추 장군은 빅데디를 나무라는데 빅데디는 CCTV만 보고 있습니다. Wait. Girl. Like her. 그러곤 렁펑을 죽이고 파샤라는 아프리카 소녀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소녀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이거 외에는 안 나와요. 뒤에 이유가 밝혀지긴 하는데 이 장면만 보자면 존나 사악하게 생긴 중년 남자가 아무런 맥락도 없이 8살짜리 여자아이를 보며 난 저 소녀가 좋아 납치하자 라고 외치는 병신 소아성 애자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나름 메인 빌런인데. This movie's ridiculous. 순두 엄마와 중국인 노동자를 구하러 가는 렁펑 일행. 의사인 레이첼은 라말라에 걸린 렁펑을 발견하고는 라말라는 발열로 고통받다 죽게 되는 불치병이라며 걱정을 하는데 여자 앞에서 쿨해야 멋있는 줄 아는 렁펑은 시덥잖은 농담으로 이를 가볍게 무시합니다. 인근 바다에서 대기 중인 중국군 함대에 중단 보고를 하는 렁펑. 첸 박사 구출에 실패했다고 하니 함장은 빡쳐 있는데 렁펑은 백인 여자와의 첫 드라이브가 즐거운가 봅니다. 겸사겸사해서 툰두 안부도 묻는데요. 따봉님 우리 엄마 어딨어? 날 믿어 지금 네 엄마 찾으러 가고 있어 알겠지? 중국
중국의 보호 아래 배불리 잘 먹고 있는 아프리카인 툰두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함장은 항구로 가는 모든 길목이 반군에 의해 막혀 있으며 18시간 내에 오지 못하면 탈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국 공장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된 레이첼은 미군 해병대가 주둔해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야 한다고 하는데 俺军陆战队是世界上最好的特种部队，他们怎么没来接你啊？我已经通知过他们了，人呢？我艾特了他们的 Twitter。 렁펑은 비웃으면서 미군은 이미 다 도망갔다고 알려줍니다. 아까 2016년 남수단 사태 때 민간인 보호 의무는 족가고 무기와 기지까지 버리고 도망간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빡친 레이첼이 차에서 내리는데 씨발 저 새끼 왜 소전 보소. 하필 사자 가족이 식사 중이라 다시 차에 올라탑니다. 쫄탱이 미군은 도망갔지만 용맹한 중국인 렁펑은 노동자들을 구하러 공장으로 향하는데 아름다운 레이디에게 어울리는 육즙이네요. 뜨거울 때 드세요. 와! 처음 본 새끼가 내일 뒤지러 가재! 응, 난 중국인 싫어. 이말 구라칠 걸. 응, 미국 약 먹어. 삼성 아트 TV 무빙 스타일 더 프레임. 에너지가 필요. 일단 그놈의 젖같은 무적치 특기를 한번 싸질러주고 이때 나타난 무장된 직원들. 그 사이로 중국인 청년 사장이 나타납니다. 렁펑과는 달리 풍족한 집안에서 자라 아직 철도 없고 겉멋만 잔뜩 든 모습에서 링링허우 세대, 지금의 중국 청년들과 동일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청년들에게 아프리카로 진출하면 이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시진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드디어 렁펑은 툰두의 엄마 네사와 만나 툰두와 영상통화를 시켜주는데 여전히 먹방 중인 툰두. 사장은 백인 여자에게 무려 중국인이 만든 중국인의 자랑 안두를 꺼내며 아름다운 레이디에게 어울리는 육즙이네요. 뜨거울 때 드세요. 하면서 추파를 던지는데 그래서 내가 총으로 늑대를 잡았어. 내가 어때?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일하는 남자의 모습 섹시하지 않냐? 왜 나한테 묻는 거지? 그냥 살아난다고. 겁먹지 마.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가 지킨다. 당신 한편 유엔에서 구조 헬기가 온다며 좋아하고 있는 렁펑. 예, 왜?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머릿수만 세도 대략 225명인데 그 육안으로 봐도 10명 남짓 실을 수 있는 헬기에 어떻게 저 인원들을 다 꾸며넣겠어. 그래서 부사장이 헬기에 탈 인원을 중국인, 그 중에서도 관리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이긴 하죠. 모두가 헬기에 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체념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사정하는 사람이 뒤섞여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때 明天大家一起走，妇女儿童上飞机，男人跟我走。 야 무슨 씨발 독립투사라도 됐냐? 이 반응이 당연한 건데 모자를 왜 던져 병신들이. 다 같이 뒤지러 가자는 건데. 와 처음 본 새끼가 내일 뒤지러 가재. 유후! 난 살았다. 아이 좀 됐네. 무슨 소리지? 어찌됐든 뒤지러 가자는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된 공장. 진짜 축제가 된 공장? 왜 이러는 거야 미친 새끼들이. 还不让人活到不能开心。这帮黑哥们儿，论战争啊、瘟疫啊、贫穷啊，要没有一堆火，他们立刻就这样。 이야, 그럼 너그 중국 친구들은 예의범절 에티켓 따윈 해외에 나가면 다 있는 재주가 있냐? 아프리카인들을 밥만 주면 좋아하는 원숭이처럼 묘사하고 있네. 우와, 섹시한 여자가 많아. 성비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중국 청년들에게 아프리카는 섹시한 여자가 많은 기회의 장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지만 응, 백인 여자가 더 좋아? 응, 난 중국인 싫어. 역시 답은 아프리카인가. 시발. 아유, 귀좀 떨어지겠네. 동네식
시끄러워 반군은 다시 쳐들어오게 되고 반군은 파샤를 노리지만 둘이서 무쌍을 찍는 남과 포. 그들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셈. 한편 람과 보가 활약하는 동안 위기에 처한 레이첼과 파샤. 어이, 뭐야 되는데 이게? 결국 혼자 고군분투를 하던 렁펑은 수세에 몰리게 되는데 반군은 다 잡은 렁펑을 코앞에서 놓아주고 퇴각하게 됩니다. And we cannot kill the Chinese! China i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라고 하며 반군 대장 액큐 장군은 빅데디에게 화를 내는데 그만큼 이 영화는 중국이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민간인을 학살한 테러 단체도 중국에게 잘 보이면 나라로 인정해줄 거라고 믿는 반군의 모습에서 중국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꼭지가 돌아버린 빅데디는 액큐 장군을 죽이고 파샤를 납치해서 데려오고 렁펑을 죽이면 반군 엑스트라 1에게 왕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반장 선거요? 이건 기회야. 방금반 담당님! 별이 5편!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렁펑. 렁펑이 온 뒤로 불행해졌다며 당장 꺼지라는 말을 하는 부사장.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본데 근데 사실 부사장 말이 맞거든요? 렁펑이 안 왔으면 여기 존나 안전했거든? 우리의 철딱선이 없는 사장님 한마디 합니다. 아이 사장님! 전우고 나발이고 저 새끼 하나 때문에 이지랄병 난 거 아닙니까? 그걸 지켜보던 툰두 엄마는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이죠. 레이첼은 한술 더 뜹니다. 아 이게 뭐야? 니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병신들아. 라말라의 병세가 심해져 쓰러지는 렁펑 더 혐오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바이러스 덩어리를 바깥으로 내쫓으려는 부사장에게 레이첼은 당신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며 일침을 놓는 건가 이게? 글쎄요. 당신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바이러스 덩어리랑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는 게 부끄러운 건가 이게?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나? 정말 이 안에 정상인은 부사장밖에 없는 걸까요? 결국 제 발로 걸어나가는 렁펑. 이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 허부장은 잠깐만 전염병이 여기까지 퍼지면 안 되니까 멀리 나가서 요걸로 자살해. 뒷주머니 넣어줄게 라며 비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두 번째 상식인 쫓겨난 렁펑은 비참하게 폭우까지 맞으며 이발 구라칠걸 라며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생각하기 이르는데 너무 깊이 생각한 나머지 잠에 빠져들고 이 새끼는 핸들만 잡으면 사고를 내. 공안이 면허 뺏어야 돼. 사람 죽일 새끼야 이거. 아 존나 많이 죽였지 참. 결국 비를 피해 동굴까지 렁펑과 파샤를 데리고 온 레이첼. 막 사경을 존나 헤매고 있습니다. 상태가 좀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악몽을 꾸는 걸까요? 사인하면 안 된대. 다음날 렁펑은 완치가 되어버렸고 옆에는 핏방울이 맺힌 수상한 주사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챙겨온 소총을 들고 경계를 하는데 레이첼이 들어옵니다. 병이 낫게 된 전말을 듣자 하니 마침 파샤가 라말라 항체를 갖고 있었고 그 항체로 백신을 만들어서 주사했더니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첸 박사는 라말라 환자를 치료하면서 항체를 가진 환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항체를 가진 파샤를 발견했었고 항체를 가진 여자애를 보호하기 위해 렁펑에게 딸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아 그냥 시발 이 아이는 항체입니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 사실은 첸 박사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고 이건 레이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동굴에서 레이첼은 우연히 파샤의 혈액을 분석해봤고 우연하게도 항체가 있었고 무슨 기술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이첼은 그것이 라말라를 치료할 항체인지 판별할 수 있었고 그걸 백신 샘플로 만들 장비와 기술을 어디서 구한 거야? 뭐 아무튼 하필 딱 요맘때 렁펑이 뒤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바로 뒤질 수 있는 백신 주사를 믿져야 본전으로 주사해 봤더니 정말 우연하게도 효과가 있어서 살았다.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요? 동굴? 아니 씨발 백신이 뗀석끼니? 那个时候我真不知道会发生什么。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동굴에서 손재주 좋게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게 부러웠던 모양인데 그건 미친 새끼들아 컴퓨터랑 토니 스타크 무기를 테러 조직이 계속 주니까 가능했던 거고 개연성이라는 게 있잖아. 뺏길래도 좀 그럴듯하게 뺏기는. 사실 파샤가 항체 보유자라는 설정은 소아성애자처럼 묘사된 빅데디의 전자발찌를 푸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반군 또한 라말라 치료제로 민심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에 첸 박사를 노렸지만 박사는 죽어버렸고 대신 항체 보유자인 파샤가 필요했다는 건데 근데 CCTV로 주사 맞는 것만 쭉 지켜보던 빅데디가
파샤가 항체를 가진 애인지 어떻게 알고서 난 저 꼬마가 좋아라고 내뱉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전개상의 흐름은 파샤를 통한 치료제 개발이긴 한데 연출의 흐름이 개쓰레기 같으니 그냥 빅데디는 변태 새끼로밖에 안 보여요. 동굴에서 백신을 만든 레이첼이 질투가 난 렁펑은 나도 손재주가 좋다며 굳이 가져온 소총을 갖다 버리고 석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존나 한심하다. 이 한심한 모습에 반한 레이첼은 고백을 하고 파샤는 지랄 말고 그 존만한 바늘에다 독이나 바르라고 합니다. 반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인질들을 구하고자 렁펑의 기습이 시작됩니다. 아따가 뭐야 시발 이거. 죽으라고요? 왜? 나도 리얼하지. 감독은 난데 시발. 뭐야? 이렇게 멋진 석궁 액션으로 인질들이 갇혀있는 곳까지 도달한 렁펑. 이제 탈출만이 남았겠죠. 허부장이 묻습니다. 어쩌긴 뭘 어째. 이 새끼한테 언제 뭐 작전이 필요했나? 무슨 특촬물 수준으로 반란군들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레드? 괜찮아. 이 정도 공격은 전략 포스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블루. 좋아 지금이다. 특수부대 전략 포스. 빠지면서 판 펄럭이는 5성 공기로 깔끔한 마무리. 5성 공기를 회수하고 렁펑이 보고하는 동안 레이첼을 포함한 여자 셋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유엔에서 지원해준 구조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빨리 타라는 렁펑의 속편한 말에 라고 쿨하게 대답하는 레이첼. 아이씨 여자랑 아이는 타야 된다니까 라고 하자 의사의 본분을 다하려는 레이첼. 그리고 그런 렁펑에게 꼽을 주는 툰드 엄마. 뭐 헬기로 가시라고요. 꼽을 왜 준 거야? 아무튼 목숨 살리는 건 당신